세 번째 시간이죠. 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 근데 도라는 게 뭐 한자로는 길 도자죠. 길이라 그러면 어떤 과정을 담은 뜻이죠. 어떻게 길을 이렇게 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깨달음 자체를 이제 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이크 안 갑니까? 아, 여기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주크면 좋다. 아, 그래요. 잘 안 들립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마이크 잡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는 거는 이제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상념이 아니고, 이제 실제거든요. 실제라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도 없고, 이미지로 그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실제이기 때문에 늘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뭐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조건을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항상성,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두루성, 두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등을 볼 때나 아니면 보지 않을 때나 생각에 잠길 때나 아니면 괴로움을 느낄 때나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벽이나 뭐 이렇게 천정이나 뭐 이렇게 온갖 사물에서 두루해야지 이게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성. 실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념이 아니라 실제해야지 이게 진리가 된다. 그러면 항상 하고 두루하고 실제 하려면 이게 생각으로 굴려도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실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저 히말라야에 갈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듣는다거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깨달음이라거나 뭐 도를 깨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호흡 한 호흡에 한 생각에 바로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진리가 이미 도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진리가 바로 여기 도래해 있는데 단지 여기에 눈이 안 뜨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도 필요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고 애씀도 필요 없는데 이미 여기에 진리가 도래해 있는데 이미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 엉뚱한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뭐 이거를 안 보고 딴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도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 요게 깨달음이죠. 요거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서 충만해 있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 의식에 물들어 있다 내지는 사로잡혀 있다 이거거든요. 요게 분별 의식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분별 의식이 뭐냐? 그럼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귤하나 좋은 우리는 이게 잘 보세요. 저도 이거 상당히 건너뛰기 힘든 공부 과정 중에 건너뛰기 힘든 이 과제였거든요. 이게 설법을 듣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 이제 컵이 어떻게 보면 화두였어요. 컵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계속 만졌어요. 아니 이렇게 리얼하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물질감이 어떻게 실제가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실감 나세요? 이 육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게 실감 납니까? 요거 하나 건너뛰면 이게 어렵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 컵이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생생하게 막 만져지고 차갑고 이렇게 맛을 보면 막 새콤달콤하고 이 리얼한 물질감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이 실제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요 눈앞에 도래한 도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거의 간극을 못 뛰어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는 철석같이 이게 객관적인 실제라고 믿고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여기 하나하나 우리가 배운 거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자, 이 주황색 이게 생생하고 이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귤이 만약에 눈이 먼 사람한테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대로 드러날까요? 물론 이런 촉감이나 차가움이나 맛이나 느낌은 드러나지만 딱 하나 색깔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귤은 우리가 경험하는 귤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자, 또 하나.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감각이 마비된 사람 있죠. 이 촉감이 이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촉감이 감지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게다가 눈이 먼 데다가 어떤 사고로 감각이 감지가 안 돼. 그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귤이 과연 존재할까요? 눈도 멀었어요. 감각도 없어. 온도도 못 느껴요. 그 사람한테 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귤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죠. 거기다가 귤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 사고로. 거의 식물인간이야. 그 사람한테는 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의식조차 없죠.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보세요. 남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있지.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구현돼요. 자기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구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온 의식과 감각을 총 동원해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눈이 멀었다고 칩시다. 이거 존재합니까? 지금 당장 어디 신경이 끊어졌다고 칩시다. 이거 존재합니까? 과연? 이전에 경험했던 거 그대로 이 사람 평생 귤의 색깔을 몰라요. 이 사람이 물론 상념 속엔 있겠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색깔 인지가 안 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귤은 실체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가 이 귤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면 귤이 빛의 조건으로 망막에 찍히는데 어떻게 찍힙니까? 그대로 찍힙니까? 과학 시간에 졸지 않은 분은 알아. 이거 거꾸로 찍혀요. 상이 만약에 우리가 펜을 이렇게 보면 사실 망막에는 이렇게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찍히고 있다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에 이게 정보가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펜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 속에 찍힌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찍힌 이미지와 상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눈 밖에 이런 색깔로 있다. 근데 이게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호일 뿐이에요. 신호. 우리 컴퓨터 화면 드러나듯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지 그냥 그것도 왜곡돼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야. 망막에서는 한번 이렇게 뒤집어져. 요걸 또 신호로 해석을 해. 뇌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결과가 뭐냐? 지식까지 총동원해서 내 눈앞에 이런 색의 노란색의 형광펜이 이런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왜곡을 거치고 가공을 거친 그것일 뿐이라는 게 인연화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한번 의심을 해보라고. 컵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그럼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귤도 상관없고 문득 밥 먹다가 숟가락을 들다가 이게 과연 내가 먹는 것인가? 뇌에서 내가 먹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뇌 안에서 이 공간이 뇌 안에 있는 공간인가? 뇌 밖에 있는 공간인가? 우리가 요 밖에 여러 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리얼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실 같은 게 과연 항상한 실제인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나 사고 과정이 없으면요. 이거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박 3일 동안 여기에 있다가 다 얼추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법문을 하고 돌아가는데 들어가면 다 각자의 기억 속에 아주 변형된 이미지나 상념으로 남아있다. 과연 누구 말을 믿겠어요? 누구께 진짜인 거예요? 누구 이미지 속에 있는 게 진짜인 겁니까? 그 이미지는 다 가짜일 수 있지만 그 각자에 의해서 왜곡되는 그 물 자체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 자체라는 말은요. 지금 다른 보살님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 굳이 어려운 말 쓸 수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진실하지 않다. 그게 언어이든 그림이든 감각이든 불완전 감각도 사람마다 이 미각도 사람마다 예민하고 아까 똑같이 저녁 식사하셨는데 그 맛에 대한 감도나 민감도는 다 다르다고요. 네. 어떤 분은 짜다고 했고 어떤 분은 그렇죠. 아까도 우리 보살님들끼리 얘기했죠. 김치가 짜다, 짜지 않다. 아니 내가 싱거워서 소금을 쳤다. 그렇지 않았다. 근데 뭐 소금 친 게 안 짜더라.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짠 음식이라고 하고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싱거웠다 하고 갈 것이고 그래서 그 음식이라는 건 있었잖아. 음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세요. 생각 안 하면 있습니까? 이미지 안 하면.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서 입을 뗐기 때문에 그게 있었지라고 회상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인연이 없으면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하고 그냥 대충 뭐 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요. 그게 잘 곰곰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가 과연 경험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과연 항상한 것인가. 만약에 항상 하지 않다면 우리가 거기에 의미 부여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해야지 우리가 금방 사라질 거 아니면 왜곡된 거 사람마다 다른 거를 갖고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고착될 필요가 없는 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망상의 구조가 한번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이 굴레를 벗어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문을 부수는 게 아니고 어떤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요게 손대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고착된 어떤 그 정형화된 뭐가 있다는 이 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 충돌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 단지 인연이 어떻게 엮여가지고 투사된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드러나는 상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내게 오라. 내 경험이 맞아. 저 사람 경험 맞지 않았어. 내 생각이 오라. 이게 충돌이죠, 사실은.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진리고 진실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이 생주이멸, 생로병사, 이거를 벗어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팎으로 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통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진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리고 있는 분별 의식들이 딱 들어차서
그 진짜 이 진짜를 진짜 뭔가 이 생생하게 이게 생동하는 이거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체에 대한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본다. 진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건 온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을 딱 한번 통찰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가. 낱낱이 이게 들리고 그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온몸으로 온 우주가 온 우주의 정체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확 확연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우리는 모호해요. 우주의 끝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모호하고 어떤 일이 외계가 어떻게 들어와서 충돌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주 미시 세계 속에 있는데 전체가 확 드러나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 왜? 드러나 봐야 다른 게 아니고. 일어나 봐야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예. 그게 없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죠? 예. 예. 다만 그게 내 마음의 상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은 온갖 것에 집착하지 않는 어떤 마음 자세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 진실이 이거에 대한 실감이 확 와야 돼요. 전체에 대한 그게 바로 사실 공에 떨어진 거예요. 공. 그럼 없다는 것도 맞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좋아요. 그 이전에 그럼 없다는 것도 맞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는 건 뭐죠? 물론 드러나는 경계는 의미가 없어. 근데 계속 중얼고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없다는 것도 맞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경계에 눈이 떨어지지 않을 때 물론 있다 없다는 아니지만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없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희한해. 왜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없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건 계속 일어나죠? 그 이전에 뭔가가 계속 이렇게 추동하잖아요. 그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없다는 것도 맞지 않지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없다는 것도 맞지 않은데 세상은 계속 요동치거든요. 아니면 나는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는데 딱 때리면 아파. 이건 웬일이죠? 계속 이게 힘없는 이 생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우주 삼라만에 변함없이. 그러니까 사실 허망하다는 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허망하다는 건 계속 끊임없이 무쌍하게 생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멈춰있지 않다는 끊임없는 이 운동성은 뭐죠, 그러면? 이거 pompo지라는 건 뭐죠? 이걸 기틀이라 하거든요. 그 선에서는. 기틀. 왜 우리 있잖아요. 이 작용성은 뭐죠? 이거 체감이 되잖아. 우리가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생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쉼없이 돌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온 생각이 막 돌아가요. 어떤 인연이 일어나면 이 귤에 대한 추억이 확 떠올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 상관없이.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볼 수는 없는데 실감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쓰고 지금 있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게 뭐 체감한다 해야 되나? 실감한다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변화무쌍 드러나는 상은 아니야. 근데 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이거 그렇죠. 생명력이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말하자면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건데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도 벌써 투사된 거거든. 그렇죠. 생명력이라는 것도 벌써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에 한정 지을 수 없지만 모든 것에 어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명력 그러면 생명력이란 관념 속에 탁 들어박혀 버릴까봐 말 쓰는 게 곤란한데 하여튼간 뭔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이거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 누구나라고 할 수 없어서 세상 전체가 이거라. 이것의 표현적인 측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의 표현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거기에 개합하는 방법 이전에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현실적인 귤은 실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이지만 그게 변하고 항상 하지 않고 변한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 모든 것이 다 그런 건데 지금 그거를 그 변한다는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야 되는 아니요.
그걸 놔버리면 홍에 떨어지잖아요. 아니죠. 그거 놓아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자체에서 우리가 그 지금 항상하는 이거와 계약을 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서는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 문제가 확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대서 놓아버리면 예, 이걸 다 놓아버리면 예. 홍에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떨어져 봤습니까? 안 떨어져 보셨죠? 한번 떨어져 보세요. 공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저희들이 그 자체를 찾아가는데 아니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거기에서 이정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두 놓는 쪽으로 가버려야 됩니까? 뭡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알겠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잖아요. 사실은 놓는다라는 표현도 너 억지로 놓아라 해서 그건 다 조작이에요. 문득 전환이 오면서 자기가 스르륵 놓아지는 어떤 그런 아주 이게 무위법이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면 다 조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위법에 관한 무위법에 대해서 구상화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유위법이에요. 무위법, 진짜 무위법은 무위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있는 자체를 보지 않고는 그걸 뛰어넘는 경계가 어디까지 가나 말입니까? 있는 자체를 본다라는 게 바로 관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관념을 안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아니죠. 본래 있는 이것을 문득 실감하는 거죠. 뛰어넘으려 하니까 이게 갭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뭘 뛰어넘어 봐야 다 경계인데. 뛰어넘어 봐야 다 경계가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초월한다 이것도요. 진짜 초월은요. 있음과 없음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뭐냐? 있음, 없음 이게 초월이에요. 있음, 없음 이게 초월이에요. 초월은 단 1mm도 안 움직이는 게 초월이에요. 마음이. 바로 이거. 가르침 중에서 최단의 벽에 부딪히는 의단을 가지라고 예.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 한쪽에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라. 놓아버리라.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에서 저는 걸립니다. 그렇죠. 그게, 네. 그거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그거 헷갈려요. 화두나 이런 거 보면 부닥치려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 놓아버리라 해요. 그게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의식. 분별의식인데 뭐냐면, 부닥치라는 거는 분별의식,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쳐도 이걸 솥불에 받친다 하거든요. 늙은 쥐가. 솥불이 어떻습니까? 입구는 굵어요. 가면 갈수록 좁아서 구멍이 없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이 머리가 딱 끼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순간이 와요. 응? 그게 이제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고, 놓아버리라는 거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법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뭐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말고, 생각조차 움직이지 마라. 그런 식이거든요. 다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내려놔라. 조작하지 말고. 뭐냐? 분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건 분별의식 다 내려놓으라는 거고, 화두에서 꽉 막는 거는 분별의식을 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꽉 틀어막아가지고. 아니, 귤이 돌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귤이 도가 아니야. 근데 저 믿을 만한 선지식이 귤이 도라니까 이게 계속 납득이 안 되는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식이 스톱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의 방법을 써가지고 생각을 못 쓰게 꽉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길을 잃어서 꽉 막히면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발버둥을 못 쳐요. 멈춰져. 그게 강력하게 막히다가 한번 빵 터지면서 뭐야? 니나가 없는 거야. 원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야.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야. 길이 없으니까 사방팔방이 꽉 막혔으니까 벽에 부딪혀보고 헤딩도 해보고 막 밀어도 보다가 절대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금관건이라 하죠. 율곡봉이라고. 꽉 틀어맞다가
발버둥 치다가 나가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 이거 이미 있는 거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갈지 어디서 벗어나? 아, 내가 쥐라는 거, 이게 공부라는 어떤 그 통로, 이게 나 존재 자체에서 드러난 상념이구나. 요걸 깨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굳이 그렇게 하지 마. 내려놓기만 하면 돼. 그냥 뭐 노라니 깨달음이라니 뭐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다 망상이가 내려놔. 이미 있으니까. 그럼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죠. 마음 가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화두의 배를 타야겠다고 화두를 하시고 꽉 막해서 되겠다 하면 되고 이게 다 분별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의식.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써서 할 필요 없어. 그냥 법문만 잘 듣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쉬워지면서 이거다 하는 것도 물론 법이 이거지만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지거든. 쉬어져. 우리 법문 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법문 들으면 좀 약간 마음이 쉬어지고 조금 막 고민이 많다가도 생각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냥 조금 쉬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느낌 있죠? 뭐냐? 생각이 멈춰지는 거야, 여기서 그냥. 쉬어지니까. 그게 뭐냐? 이 분별의식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뭔가 있다, 귤이 있다는 이 생각. 귤이 이렇게 너무도 리얼하게 살아있다, 실제 한다는 이 망상. 이게 사람을 구속하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감옥이라고. 이게 생각의 감옥. 이 공부는 뭐냐? 이 생각의 감옥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분별의식의 감옥. 원래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 딱 들어막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작은 것에 규정 짓고 이건 나고 이건 넌데 왜 너는 내 맘에 안 듣게 행동해.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너는 네 생각을 얘기해. 이 갈등이 있는 거야. 사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야. 그것도요. 밖에 누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서 드러난 남이야.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벗어난 뭐가 객관적으로 경험되는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의 투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미지, 자기 관념, 자기 감정일 뿐이야. 저 사람의 감정이라는 자기 감정이고 저 사람의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죠. 나 자신을 벗어나서 드러나는 건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하나 깨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일체조차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희한해. 이 밖에 뭐가 있다고 막 할 때는 너무 그것들이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이 모든 게 내 하나로 확 하니까 그림자가 돼버리는 거야. 아무런 갈등 요소가 안 되는 거야. 다 나야. 다 나야. 다 나 자신이야. 다. 삼라만상이 다 나 자신의 표현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나 자신이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야? 개성? 그것조차도 투사예요. 개성? 개성하는 게 확 일어났죠. 자기한테서. 퍼스널리티 확 일어났죠. 아니 의문이구나. 그것도 그거죠. 음원도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념 아닙니까? 어쨌든. 모든 존재가 응. 나 자신이다 라고 할 때 그 나는 어떤 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성적인 나? 아니. 근원적인 나. 근원적인 나? 하여튼 뭔가 투사됐다면 자기한테서 나온 거지 밖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꿈을 꾸면 그 꿈을 꾸는 내가 있고 내가 꿈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 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듯이 다 똑같은 꿈의 진료로 만들어진 다 나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신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꿈꾸는 자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꿈속에서. 꿈꾸는 의식이 있죠. 꿈꾸는 자가 따로 있죠. 그렇진 않나요? 그러니까는 이 꿈을 내가 꾸고 있네, 내가 보고 있네 그거는 있어요. 지금 일기 꿈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생각이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꾸 비유적인 설명이 자꾸 들어맞히려고 물론 어느 정도 견해의 정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응? 견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도식화하고 그 이미지화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그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봐봐요. 꿈속에서 이렇게 내가 있고 내가 꿈꾸는 그건 이게 진짜 꿈이지.
지금 그러고 꿈꾸고 있잖아. 여기서 그냥 꿈꾸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지. 그 꿈속까지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다고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있잖아.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 요것뿐이라는 거라, 모든 게 이 하나에 다 귀속된다는 거지. 모든 삼남만상을 이거 벗어난 게 어디 이 있어? 앞에 있는 사람이랑 전부 다 이 책도 뭐 전부 다 근데 이 하나의 일이랑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 납득이 안 됩니까? 그 설명이? 제가 그 님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따로 있다는 것도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사실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언제? 자기가 그렇게 수사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기라 했든 마음이라 했든 진리라 했든 진실이라 했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언어도 벌써 마지못해 한 거니까 벌써 투사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분별의식 그 찢어놓은 생각에서 좀 탈피하시라고. 거기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너와 나 사이의 빈 틈조차도 자기의 투사인 거야. 이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명백한 자각. 그거 깨달아. 근데 어떻게 여기서 딱 문득 감이 와야죠. 이게. 이거다.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귤이 저 밖에 있다는 이 리얼한 이 망상. 리얼이 아니라 리얼한 망상.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있다는 한 생각이 없을 때는 있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님이라고 해도 예. 제가 장님이라서 태양을 못 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서 태양이 제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님이 지나가서 예. 그는 그걸 못 보지만 예. 나는 그걸 보고 있잖아. 네? 지하철에서 어떤 맹인이 예. 호흡하면서 지나갈 때 예. 그는 장애물을 못 본다 해도 예. 저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존재하잖아요. 그거- 근데 그거가 실체가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거 보세요. 장님이 사실은 장님이 없는 거죠. 자기 투사죠. 장님도. 자기의 투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장님이라고 그려내고 있잖아요. 제가 장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 장님. 아니죠. 돈도 넣어주고. 아니죠. 보는 사람한테만 있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 누구도 다른 사람도 그를 소경으로 보고 동정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없진 않잖아요. 소견을 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 어떤 정형화된 뭐가 아무것도 없어. 자기 생각에 투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는 그 주체를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이게 있잖아요. 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이념화하지 말고 한번 맞닥뜨려 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딱 체감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실감을 해보시. 실제니까 실감을 해야죠. 실감해 보시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벌써 사실 제 말 따라서 그거는 망상이고 지금 이게 생생하게 이게 작동되고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딱 문득 그 체감이라는 거죠. 지금 이러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생님, 예. 그 귤을 한 20사람이 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20사람이 그 귤을 보는 건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 자기 생각이죠. 아니, 20사람이 지금 동시에 볼 때는 20사람 저 사람은 안 보고 있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20사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다잖아요. 저 보고 있는데요. 같이 보고 있지. 적어도 두 사람은 보고 있어요. 20사람이 보고 있다는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따질라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저도 다 겪어본 하니까. 그게 다 자기한테서 나온 생각 아닙니까? 20사람. 예, 그 말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사람이 잠깐만 제가 끼어들게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근원적인 착각인데 보세요. 자, 저 귤이 있죠? 왜 있어요? 그냥 뭐 제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란 말을 잘 보십시오. 나 없이 제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아니, 잠깐만. 여기에 대답해 보세요. 관찰자 없이 관찰자 선생님이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으로도 다 증명이 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자 이게 부처가 깨달은 연기법 이걸 깨달은 거예요. 중도 사상 있는 것이 귤은 저 바깥에 없다는 걸 입증해 보일게요. 제가 지금 납득을 못 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납득시켜 드릴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귤이 왜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인정 안 하잖아. 지금 그거 안 그 얘기하고 먹어도 있었던 먹어도 거. 자, 내가 안 봐도 귤이 저기 있다고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요. 그죠? 이거 없이는 20명도 없어요. 아니 그 근데 얘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분들 다 귤을 보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이분이 왜 있습니까? 귤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이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보십시오. 그걸 부다가 깨달은 거예요. 바깥에 한 물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환상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나 치밀해. 인다라망의 구슬처럼 너무나 치밀하니까 귤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귤 아닌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연생기예요. 선생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인지하고 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죠. 내가 없이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거는 이론적인 설명이고 그런 말 필요 없이 지금 이렇게 느낌, 감각 보이고 들리고 하잖아요. 네. 이게 연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실제라고 믿는데 실제는 뭐냐? 이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한다고요. 감각이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경험되는 내용은 다 달라져요. 근데 경험하고 있음 이 자체를 말해요. 꿈의 내용은 다 바뀌어요. 근데 꿈꿀 수 있는 그건 모양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람들 여기에 속아버려요. 모양 없는 걸 약간 재상비상이다. 모양 없는 걸 모든 모양이 안,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경험되는 것만, 경험의 내용만 지금 따지고 있어요. 20명, 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 20명 하기 이전에 이것이 20명의 밑바탕이라고요. 모든 인연이, 그러니까 스크랩에 비친 이미지는 상관없어. 그 이미지의 실제는 뭐냐? 텅 빈 스크린이었던 그러니까 꿈의 비유로 비유하면 사실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가 얘기하는 거는 네. 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설마 이 현실이 꿈하고 어떻게 똑같으리랴. 그러니까 꿈이라는 상을 가지고 현실이란 두 상을 그려놓고 이걸 일치시키니까 안 돼. 그건 비유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를 탁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조그만 육체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여기로 보니까 바깥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고요. 저 객관은 나를 벗어난 객관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선사한테 어떤 제자가 저 행각을 나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 스님이 마당 앞에 돌이 있길래 여보게 저 마당에 돌이 자기 안에 있나 자기 바깥에 있나니까 이 사람 의식을 공부했어요. 모든 건 의식이다. 그러니까 내 의식 안에 내 의식이 꿈처럼 비춰진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자넨 행각 다닌다는 사람이 저렇게 무거운 돌을 다 들고 어떻게 다니겠는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저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전부 뭐냐.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는 것은 전부 분별이에요. 그게 내가 꿈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꿈을 꾸냐 땅으로 꺼지는 꿈을 꾸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따지고 있는 거야. 그게 모두 꿈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분별과 이런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꿈이 아니, 계속. 제가 조금 전에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예. 그 속죄는 속죄 나름대로 진리가 있잖아요. 예예. 노란색을 놓고 빨간색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시각으로 구분할 때는 속죄에서 노란색이 진리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계속 방문하시는 말씀 중에 예. 그 진죄를 이야기하는데 속죄를 자꾸 데리고 와갖고 진죄에 자꾸 비유를 하니까 우리가 오직 주관성만 있으면 될 것인데, 그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처럼
본인이 인지해야만이 그게 인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걸 분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하기 이전에, 그건 전부 다 생각의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오고 있는 당처가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요거를 왜 주냐면요. 요거에 사로잡히지 마. 자꾸 우리가 이렇게 꽉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아까도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망상, 허망한 거다. 그거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다. 그거 버려라. 부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못 부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다 들으면은 응. 거의 뭐 일반 사람들이 그 법문을 들어보니까 거의 이해는 한다고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체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예. 마지막 남은 건 뭡니까? 그걸 놓읍시다. 그리고 진제라는 것도 사실 속죄입니다. 지금 거사님 말하는 그게 진제가 속죄지. 그렇게 진제하는 게 그게 속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진제라는 걸 따로 두는 게 그게 속죄라고. 그것도 망상이라고. 수사되고 말할 수 있는 진제는 다 속죄라고. 앞에 이야기할 때 그걸 한번 부셔야 되는데 그걸 못 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꽉 왜 안 되냐면 사실 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딱 드러내고 이게 안 통하니까 부수고 그걸 뭐 파사 현정이라고 하죠. 물론 파사가 제대로 되면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안 통하니까 또 부수고 생각 고정관념 부수고 요 두 가지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안 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요. 제 아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본이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과학이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거 금방 알아듣습니다. 요즘 이론은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우리가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21세기 살아가는데 원시 시대하고 똑같은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그런 아르마리로만 남겨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지식이 하나의 그거. 근데 실제 자기가 과학자들이 열심히 맹렬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관찰자가 없으면 이거는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달라진다. 그걸 자기가 탁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냥 지식 그런 게 있다더라. 고정화된 어떤 걸로 남겨두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법문이라는 게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과학을 아무리 탐겨보니까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없어. 그게 요즘 과학의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은 다 그거 객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려하면 우리가 인치적으로 그걸 갖다가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이래도 부수고 저래도 부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서 분별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약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효험을 보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귤도 갖다 얘기했다가 뭣도 갖다 얘기했다가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벼락을 맞든 뭐를 맞든 간에 그렇죠? 그럼 진리랄 때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죠? 주관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주관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망상이죠. 그거 주관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지.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주관적이면 진리가 아니거죠.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본인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것도 거기 물들지 마세요. 본인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것도 생각이니까. 한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근데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꿈을 꾸고 있구나.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머리를 중요해요. 머리를 그런 안 정도의 담았는데. 어떤 그 예. 정리가 중요해.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이제는 경계로 막 사로잡히고 갔던 게 조금 쉬워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게 100% 팬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마음이 여기에 안 가죠 사실은. 그러면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든 게 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마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뭉뚱아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난 귤 하나만 갖고 이렇게 시시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시한 얘기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뭐 나부터 시작해서 지구부터 우리나라 우리 뭐 누구 아니면 우주 밖에 뭐가 있다 이것도 다 귤과 똑같은 신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가 그렇죠.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눈앞에 실제가 있다 했거든. 근데 깜빡깜빡 하는 거죠. 뭐 이야기 들을 때는 그건 실제 없구나 했는데 다 또 들었으면 또 그래 다 또 알아. 바로 실제다 있는 다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요거에 대한 개합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돌 때는 쉬워졌다가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갈 때는 막 습관적으로 알죠. 근데 이런 것조차 이해가 없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그 말은 삿대질 한다고. 일단은 이렇게 부셔놓고 마음이 갈 때를 일단은 마음이 밖으로 자꾸 헐떡거리는 걸 멈춰놔야지. 자꾸. 왜 뭐가 도가 있다? 이런 이 도지? 이 사람 말이 이거니까 이게 맞네? 이것도 생각이네. 놓아버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귤이 있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이것처럼 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생각으로 일어난 그거잖아. 놓아버려야지. 화두는 그냥 하나 딱 던져주고 너 스스로 막히려면 막히고 말라면 말란데 설법은 뭐야? 아주 자상하게 쳐주는 거예요. 갈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차분히 안정이 되고 가라앉으면서 문득 늘 떠난 적이 없는 이거를 확인해야죠. 이게 뭐냐?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이거를 뭐 있잖아요. 생각이 소리는 아니야. 근데 희한해.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소리는 아닌데 소리가 말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다 놓아버리더라도 진짜 놓아버릴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공이 안 떨어집니다. 다 놓아버려도 이거는 왜 이거 놓아버릴 수 없냐?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손댈 수 있는 거면 다 놓아버릴 수 있어요. 끄집어내서 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손댈 수가 없어. 이거는 늘 항상 하는 거예요. 늘 여여한. 선생님, 제가요, 갑자기 옛날에 그냥 얘기해볼게요. 마음 수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앞부분 조금.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마음 수련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 이게 결국 허구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허공 우주가 나하고 하나다. 이게 약간 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망상이잖아. 그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느낌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 떨어진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으니까 탁 비교할 만한 걸 탁 집어내가지고 기억 속에서 망상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거 아까 망상이라 안 했습니까? 뭔가 네. 떠오르고 떠오르고 음. 뭔가 이거다 하는 거 다 망상이라 안 했으면 그 망상이 호련히 일어났죠. 있잖아. 호련히. 그 호련히 일어났잖아. 이 자리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고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지만 진짜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데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렇죠? 희한하죠. 호련히 확 일어나죠. 과거에 그게 호련히 확 일어나죠. 그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 내용으로 근데 확
이렇게 일어나죠. 있잖아요. 지금 보시락 이거 보시락 있잖아 이게 저를 보시면 안 돼.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봐야지.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드러난다. 그죠?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앞에 다 갖춰져 있어. 모르겠어요. 이봐 또 모르겠어요로 탁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어요도 혹 일어났죠. 그럼 그 순간,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네, 그냥 있어야 돼. 가만히. 모르겠어요. 확 하는 이 당처가 뭐 당처라가 막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뭐 모양 없는 바탕이라 할까 근본이 있잖아요. 근원이. 그죠? 있잖아 이게. 잘 모르겠어도 제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뭐 한마음이라 했습니까? 무슨 마음 수련 어쩌고저쩌고 확 호련이 확 그쵸?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게 그 마조 스님한테 대주해 스님인가 찾아와가지고 뭐하러 왔냐 하니까 부처를 찾으러 왔다니까 네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동으로 서로 쫓아다니고 있다고. 보물창고. 이 우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이 보물창고가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밖에서 드러나는 거 사실은 밖에서 드러난다고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 밖에서 드러난다는 내용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마음속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이 확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 떠오르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은 중요하지가 않아. 마음 수련원이든 한마음 선원이든 뭐 어느 사찰이든 중요하지가 않은데 호련이 확 일어나지 어떤 확 일어나는 이게 있잖아요. 제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서 확 있잖아요. 그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은 내용물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생각 않아요. 말고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 허공과 같은 데서 호련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이미지와 상들이. 그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까? 모양이 있으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그럼 그 모양이 마하라고 했죠. 예. 온 우주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크지만 아무것도 아무런 모양도 없을 수도 있어. 아무런 면적도 없어요. 여기는. 작기로는. 그럼 지금 방금 거사님께서 하신 말씀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공부해야 가정이라는 게 없죠. 그것도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어난 거는 그러니까 요거뿐이에요. 일어난 어떤 과정이라는 건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 이것뿐. 여기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잡지도 말고 그냥 놓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 모양이 있으면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건 없잖아요. 허공과 같은 거라서 와 퍼펙트하게 갖추고 있는데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손댔을 그냥 허허허 웃을 뿐이에요. 그냥 허허허. 근데 우리가 경험된 의심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뭘 처리를 합니까? 망상인데 그게. 만약에 뭐가 있으면 처리를 오물차를 불러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환상이잖아요. 환상. 착각. 있다는 착각. 그거는 상이라 이미지라고. 근데 막 일이 올라오는 게 놔둬요. 그냥 놔둬. 의심하는 놔둬. 거 아닙니까? 그거 놔둬요. 자, 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구조화돼서 뭔가 탁 하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뿐인데 내용물은 뭐가 일어나든 자주 일어나든 적게 일어나든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실제냐? 항상 이 바탕만이 분명하고 실제라는 나머지는 시끄러워도 상관없고 조용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투사니까 그림자와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작하려니까 그게 더 망상이 물결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조작하려니까 더 치성해지는 거지. 놔둬버리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위력이 없어. 우리가 그냥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한번 경험해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별로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조작할 때는 엄청 많이 치성해요. 근데 뇌 버려주면 완전 위력이 없어요. 헛개비니까. 귀신이라고 믿고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운 건데 그거 헛개비인데 싶으면 그거 흔적도 없이 살아요. 원래 귀신이라는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불안감은 똑같다고요. 자꾸 그거 의미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댈라 하니까. 캐세라 세라. 뭐가 있어야지 손대지. 그러니까 요거 주구장창 하는 게 이거예요. 요거뿐이다. 여기서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다. 이거는 얻을 것도 아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댈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조작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생각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한 체감이 있더라도 그건 뭐냐 그동안의 어떤 인연이 이게 습관적으로 발동한 게 치성한 사람은 그게 여진이 오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사그러들 수 있고 자기 마음이 그런 식으로 습관화된 식으로 발동하는 것일 뿐이요 자꾸 거기에서 조작하려고 그러면 더 치성하게 일어나요. 내버려두라고 있지도 않는 일을 갖고 왜 씨름을 하냐고. 그냥 습관이 마음의 행동 패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망상이잖아요. 투사된 거잖아요. 그게 공부가 깊어지면 생각이 줄어들고 종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생각할 거 하죠. 그럼 생각 안 하면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어요. 설법할 수 있는 사람. 석가모니도 8만 장경이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냐 요 앞에서 이것도 반쪽짜리 공부라는 게 뭐야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마라 앞으로 일 생각하지 마 요거는 초심자들한테 하는 얘기고 요게 와닿고 이게 온 우주 전체 앞뒤 없이 좌우 없이 이거 다 분명하면요 온갖 얘기를 해도 아무런 말에 그게 없어요. 흔적이 없다. 그것이라는 어떤 고정된 뭐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 사람에 맞게 지금 박혀 있으니까 부셔주려고 귤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거 뭐가 없어요 여기에. 꿈 같은 일에 난장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저 여기에 귤이니까 이거 꿈 같은 일입니다. 이런 고정된 관념 없어요. 이것도 망상이야 사실은. 근데 박혀 있는 사람한테 부셔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인연을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뭐에 해당되는 그게 없어요.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 사물이든 소리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꿈 같은 일이 비록 꿈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다. 요것이 그 내용물은 관심 없어. 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 존재 자체만이 분명한 거지. 이거. 요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알면 이게, 이 말이 뭐, 사실 공이라는, 뭐, 우리가 뭐, 금강경계 뜨고 반야구경제는 공사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열반경계에 대해서 마음 하나뿐이다 얘기하고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게 궁극에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연기법이 바로 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다 모든 관념, 망상을 내려놓고 보면 이 일심뿐이야. 이거는 웃을 수도 없어요. 내버릴 수도 없는 이것만이 역력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이게 역력하고 앞뒤 없이 분명해지면 온 우주가 허공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 하나가 분명할 뿐이에요. 요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접근, 방편의 말은 다르지만 그 금강경 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는 게 분명해지면 아무것도 없지만 다 모든 것이 다 진실할 뿐이에요. 이게 자기한테서 확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화두로 제시하는 사람, 아니면 다 내려놓아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설법만 듣다 보면 된다 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길은, 그러니까 그 방편이라는 거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이 본심,
우주의 만물의 이 실상을 여실히 깨닫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연 맞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 우리가 뭐 어디 고행을 하라 합니까? 뭐 앉으라고 합니까? 허리 다 부러지게? 그거 안 하거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어요. 어디 절에 들어가서 단기 수련조차 해보지도 않았어요. 연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어디 뭐 도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뭐 불교대학이니 경전 코스 전혀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눈앞에 진실이 있다는 이 말 하나에 딱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만 모르는구나. 온 우주가 다 아는데. 요 하나에 딱 몰입하니까 6개월 만에 딱 이게 확 체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거북할 수도 있겠는데 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효과적이고. 아니 눈앞에 도가 있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요거에서 자각이 있느냐 없느냐 요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 뭘 어떻게 뭐 닦아 올라갈 게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거라면 닦아 올라가라 하죠. 근데 바로 우리가 여기 퍼펙트하게 이 속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근데 저기 이것뿐인데. 말씀하신 게 좀. 입만 뻐끗하면 다 망상입니다. 그게 쉽게 안 돼요. 하지 말라 해서 안 되지가 않거든요. 불쑥불쑥 의문이 이런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아마 습관화돼 있어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자꾸 뭔가 세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불쑥불쑥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불쑥불쑥 일어날 때 그게 뭐든지 중요하지가 않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요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요즘 내용물에 관심 받지 말고 바로 자기한테 갖추어져 있는 이것에 관심의 초점을 다른 쪽,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내용물 덩어리가 아니라 일어나는 바탕에 모든 의문과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의 내용물들은 다 헛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그 바탕에 관심, 일단은 초점을 두어 보시라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막 생각 따라가고 의문 따라가고. 그래서 바로 의문이 답이라는 게 그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게 답이야. 부처가 뭡니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냥. 그거예요. 입만 뻥끗해서 뭔가 찰나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바로 이 자리가 여여하냐 요거.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갈리는 거예요. 망상에 떨어지면 그거는 뭐 있잖아요. 칼날 일을 걷듯이 공부한다는 게 그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피가 나. 생각 속에 떨어지면. 사로잡히는. 그게 오래 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체득이니까. 근데 이게 분명해지고 힘이 길러지면 온갖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뭐가 객관적인 뭐가 있다는 그런 게 싹 벗겨져 버려요. 그런 고정 의식. 근데 뭐 바로 이거다. 눈앞에 이거 이 진실이 이건데 손도 아니요, 손의 움직이도 아니요, 목소리도 아니다. 근데 이거다. 여기서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딱똑딱 아무 생각 없이 똑딱똑딱 있잖아요. 이게 제가 똑딱똑딱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똑딱똑딱 하는 거예요.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거 아닌데 자신이 똑딱똑딱 하고 있다. 요거뿐이라고. 다른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회광반조 뭐 이런 말 조고각하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일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이든 어떤 감정이든 생각이든 소리든 소리의 종류든 색깔이든 중요하지 않아. 그게 드러나는 바로 이 여여한 한결같은 이거 뭐 바탕이라 해도
상관없고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바로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동하고 있거든요. 요거에서 확실해지고 확연해지고 이것을 벗어난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자각이 철저해지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게 모든 성인의 도달한 자리고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가 분명해지면 됩니다. 이겁니다.